가장 큰 추천 이유는 당연히 공포심이겠죠. 치과 의사인 저조차도 엄청 겁이 나요. 안녕하세요. 연세일치과 대표원장 임플란트 요정 현준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수면 치료 또는 수면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보통 치과에 오면 일반적인 사람 또 치과 의사인 저조차도 엄청 겁이 나요. 의자에 앉으면 등받이가 징하고 뒤로 넘어가고 또 의자 위에 있는 불빛이 내 잎을 비추고 옆에서 윙윙 하는 기계가 내 입속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면 사실 이건 누구라도 되게 무서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이유로 생각보다 치과 치료를 거부하거나 아예 치과에 오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한 방법으로 조금 더 편하게 공포심을 줄여가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수면 임플란트입니다. 수면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치과 앞에서 빙빙 돌고 계신 분들, 이 영상 꼭 주목하세요. 수면 임플란트 치료라는 것은 수면 더하기 임플란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과에서 하는 수면 치료는 정확한 명칭이 의식하 진정요법이라고 해요. 여러분, 수면 마취라고 하면 수술하러 들어갈 때 산소호흡기 달고 들어가서 수술 받을 때 하는 전신 마취 이런 거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의식하 진정요법은요 좀 달라요. 요건 약물을 이용해서 환자를 진정을 시킨 상태에서 환자가 기도를 유지할 수 있다. 즉, 환자가 스스로 숨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홍길동님 입 좀 벌려주세요 라고 하면 이런 수면 중에도 언어에 의한 지시사항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는 상태를 말해요. 치과에서 말하는 수면 임플란트의 수면이라는 것은 완전히 쿨쿨 자는 그런 수면이 아니라 통증 없이 심리적으로 좀 깊게 진정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치과 공포증이 있는 환자라면 한 번에 여러 개 또는 전체 임플란트를 심겠다고 하면 환자분들 다들 놀라죠. 그렇지만 이런 환자분들도 의식하 진정요법, 즉 수면 임플란트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임플란트를 한꺼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심거나 큰 수술 과정도 단 하루에 끝내는 것이 가능하죠. 진정시키는 마취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미다졸람, 케타민, 프로포폴,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미다졸람으로 수면을 유도하게 되면 한 1시간 정도 적용한다고 보면 되고요. 1시간 정도 안에 수술을 끝낼 수 있다면 환자분 굉장히 편해하십니다. 이 미다졸람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로 뇌에서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강화시켜서 진정을 시켜주는 방식이에요. 선행성 기억 상실 효과가 있어요. 치료할 때 물이 좀 넘어서 캑캑 하거나 또는 통증을 느껴서 이러면서 치료를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수면 치료가 끝나고 깨고 나면 기억이 잘 안 나는 살짝 기억 상실이 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엄청 큰 장점이 있어요. 바로 이 장점 때문에 많은 치과에서 수면 마취의 제1의 약물로 미다졸람을 선택합니다. 그건 바로 호흡 억제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호흡 억제가 없다는 뜻은 수술 중에 가장 위험한 상황, 즉 환자가 기도 확보를 못하게 되면서 산소 공급이 떨어져서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르는 그런 과정의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미다졸람은 쓰기가 쉽고 진정 효과가 좋으면서도 길항제, 즉 환자를 깨워줄 수 있는 약제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면서 효율적이고 치과 영역에서 사용하는 제1의 수면 마취를 위한 약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케타민인데요. 케타민은 강력한 진통 효과를 약 10에서 15분 정도 지속시킬 수가 있어요. 또 단독 투여할 때는 작용 시간이 다소 짧기 때문에 미다졸람과 함께 동시에 병용 투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유주사라고 불리는 프로포폴은요, 정맥 투여 전신 마취제예요. 성형 수술이나 큰 수술에서 전신 마취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과량 투여될 시에는 너무 깊은 심진정 상태로 가서 기도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중독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약물 투여 시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본원에서는 케타민이나 프로포폴은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추천 이유는 당연히 공포심이겠죠. 이 공포심이나 두려움이 없는 고객분이라면 애초에 이 수면 임플란트를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수면 치료라는 거는 금식도 해야 되고 자가운전도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번거롭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이 공포나 두려움이 없다면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는 거죠. 대부분의 수면 치료 선택하시는 분들은 치과 공포증이 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개의 치아를 한 번에 시술해야 되는 경우, 뼈 이식을 굉장히 많은 양을 해야 돼서 난이도가 높은 시술을 받으셔야 하는 경우, 나이 들어서 굉장히 환자분이 고령이신데 병원에만 오면 과긴장을 하시는 분들이나 혈압이 병원에만 오시면 굉장히 높아지는 분들, 입술이나 혀만 살짝 건드려도 헛구역질이 우엑하고 나오는 등의 구토 반사가 있는 분들도 무리 없이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환자분들은 수면 방식을 통해서 진정을 유도한 다음에 임플란트든 치과 치료든 선택하는 게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의식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이 시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의료진과 간단한 의사소통도 가능하고요. 또 전신 마취에 비해서는 안정성이 훨씬 높다는 장점도 있게 마련이죠. 수면 임플란트 주의사항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일에 성인이시라면 다들 수면 내시경 한 번 정도 받아보신 적 있잖아요. 병원에서 수술 받을 때, 수면 마취할 때나 또는 수면 내시경 할 때 다 금식하잖아요. 내시경을 받거나 또는 어떤 치료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 수면 상태에서 이렇게 구토를 하게 되었을 때 그게 역류를 해서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또는 폐로 넘어가게 되면 감염이 올 수 있고 또 폐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거든요. 수면 임플란트 전에도 반드시 4시간은 금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물 포함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술 후에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치료가 끝나고 어느 정도 약에서 좀 깨어나면 병원에서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귀가를 시킵니다. 이때 약에 천천히 깨시는 분들은 비몽사몽이고요. 약에서 좀 빨리 깨신다 하시면 나 지금 멀쩡해, 나 운전해도 되겠는데?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운전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지러운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보호자와 동반하시는 게 좋고요. 차를 운전해야 된다 하면 보호자가 운전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만일 보호자가 운전을 못 하시겠다 하시면 대리운전을 부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는 당연히 금주해 주셔야 됩니다. 술을 되게 많이 드시는 분이 있어요. 또 밤에 잠을 못 이루어서 수면제를 매일 드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마취제에 대해서 반응이 잘 안 와서 수면 마취 자체가 잘 안 되거나 겨우 수면을 유도했다고 해도 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수술이 끝난 그 당일은 갑자기 너무 격한 운동을 한다든지 업무를 심하게 보지 마시고요. 당일 하루 정도는 좀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시면 좋아요. 식사는 속이 좀 편안하게 가벼운 유동식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치과에 대한 공포, 두려움, 떨림 등으로 임플란트나 또는 치과 치료를 의도적으로 피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수면 임플란트 또 수면 치과 치료를 받으면 통증을 느끼는 것도 덜해지고 또 공포심이 많이 잦아들고 진정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치과 치료 미뤄봐야 비용만 더 많이 들고 치료만 더 크게 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더 이상 무서움으로 치과 치료 미루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